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경비화법 이제 시작인데요. 경비화법 문제가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좀 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촘촘하고 꼼꼼하게 좀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경비화법 제1장 총칙되어 있죠. 제1조가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2조가 정의인데 시험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 우리 수험생, 정의가 뭐야? 말 그대로. 정의다. 그러면 이 정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암기할 정도. 뭐라고요? 암기할 정도. 어디까지 하면 토시가 뭐야? 뭐 조사, 은는이가 이런 거 암기할 정도까지 꼼꼼하게 배워야 되는데, 이제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지? 그 정의 한번 얘기해봐.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정의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관등성명 딱 툭 치면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는 그만큼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한번 보죠. 이 경비화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한다.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이죠. 그 다음 체계적 관리까지. 다시 한번 경비업의 육성, 그 다음 발전, 체계적 관리까지 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거기 1호라고 되어 있죠. 1호. 숫자가 뭐야? 1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가라고 되어 있네. 우리가 법에서 숫자 1은 뭐야? 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은요. 항이고. 그 다음에 가는 뭐야? 어떻게 읽어? 가목이죠. 그래서 1호, 1항, 가목이네요. 거기 1호에 보면 경비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서술어가 뭐야? 영업을 말한다. 저 업무죠. 업무인데 가목엔 뭐야? 시설, 경비 업무. 나목엔 호선 경비 업무. 다목은 신변, 보호 업무다. 라목은요? 기계 경비 업무. 마목은요? 특수 경비 업무. 바목은요? 혼잡. 그 다음에 교통, 유도 경비 업무다. 좀 기네. 전체적으로 읽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8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행령 2조가 나와 있죠. 국가 중요 시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07조에 보니까 시행령 7조 기계 경비업자의 대응 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가볼게요. 2호가 뭐죠? 경비 지도사라 하면, 그 다음에 3호 경비원, 여기 정의고, 그 경비원의 정의 보니까 과목과 나목이 있네요. 과목은 뭐야? 일반 경비원. 나목은 특수 경비원이네. 그러면 2호는 보니까 경비 지도사는 두 가지가 있네. 뭐야?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 지도사. 그러면 2호하고 3호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비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경비 지도사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일반 경비 지도사, 또 기계 경비 지도사에서 1기죠, 1기. 뭐라고요? 1기. 그래서 1기 지도사. 그 다음에 경비원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1특이네요. 일반 경비원, 또 특수 경비원. 한 번 더. 지도사는 어떻게 된다고? 1기. 일반 경비 지도사.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지도사. 그 다음에 경비원이죠. 경비원은 뭐 1특인가요? 1특. 뭐였어요? 일반 경비원, 또 특수 경비원. 혼자 한번 해볼게요. 지도사는 뭐였어요?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 지도사. 그 다음 경비원은요?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4호 볼게요. 4호는 뭐야? 무기를 얘기하고 있고, 5호가 뭐야? 집단, 민원, 현장 했는데, 과목부터 3호까지가 있죠? 그럼 우리가 가나 다 라까지가 이제 4개 있는 건데, 마바사니까 뭐야? 총 7가지네요. 집단, 민원, 현장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정의는 암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천천히, 그 다음에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 집단 민원 현장이니까 어떤 게 좀 눈에 띄어? 한글이 뭐 집단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다음 민원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민원 넣는 거죠. 거기 보니까 다목에 민원자가 있네.
네. 네. 그 다음에 라목에는요.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혼자는 뭐 다투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민원도 다툼인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마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니까 감옥에 무슨 법이 있죠. 감옥에 무슨 법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되어 있고 나목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목에 보니까 뭐야? 행정 대집행법에서 법이 3개 나옵니다. 집단 민원 한정에 보니까 우리가 법이 이제 몇 개 나온다고? 3개.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뭐 민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장소인데 특이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밤하게 보니까 뭐야?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이다. 100명 이상이다. 100명 이상인데 사람이 모이는 뭐야? 국제, 또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이죠. 그래서 100명 이상이니까 무슨 말이야? 100명부터죠? 100명 이상이면 포함이 되는 거니까 100명부터 시작하는 건데 국제, 문화, 예술, 또 체육, 행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다음 넘겨볼게요.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총 14개가 있네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1호 경비업이라 하면 다음 강목 했으니까 가나, 다라, 마, 바까지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강목에 1, 즉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무슨 업무야? 경비 업무에서 시험에서 경비 업무의 종류를 묻고 경비 업무의 특징 이런 걸 좀 묻습니다.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도급이 무슨 말이야? 계약이는 거죠. 맡기는 계약인데 도급 계약을 받아서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혼자 한번 읽어볼게요. 경비업이라 하면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이하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네, 그래서 전부 도급받거나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행하는 영업인데 우리가 도급은 민법에서 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과목부터 보죠. 시설 경비 업무다.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그 다음에 및 장소네요.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이 무슨 말일까? 훔쳐가는 거야. 그 다음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인데 어떤 시설 및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시설 및 장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을 방지하는 거야? 뭐 훔쳐가는 거, 도난, 또 화재, 그 밖에 혼잡. 그래서 혼잡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과목에 보니까 거기도 혼잡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설 경비 업무에는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라목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뭘 방지하는 거야? 도난, 화재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난, 훔쳐가는 거나 불이 나는 거죠. 화재인데 혼잡이 들어가는 거는 뭐야? 시설 경비 업무고 기계 경비 업무에서는 도난, 화재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는 시설뿐만 아니라 뭐야? 장소가 들어가고 도난, 화재, 혼잡이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좀 헷갈릴 거 아니야. 혼잡이 딱 들어가니까 혼잡이 들어가면 과목같이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 및 장소가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첫 번째니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호가 볼게요. 나목 두 번째 호송 경비 업무다. 호송이니까 뭘 운반하는 거죠. 운반 중에 있는 뭐 있어요? 현금, 또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하여 또 뭐야? 도난, 화재.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난, 화재가 많죠.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에서는 아까 어떤 업무였어요?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호송에서는 도난, 화재.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목 보겠습니다. 신변보호 업무다. 신변보호. 우리 지금 3번째죠? 신변은 뭐 한다고? 보호한다. BIP인가 봐. 신변보호인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에서 위해. 그럼 우리가 단어를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신변보호에서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유해하고 위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유해는 그
자체가 해로운 거고 유해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유해는 그 물질 자체가 해로운 것이고, 위해는 뭐야? 사람이죠? 사람한테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 사람인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는 위해고, 유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성질 자체가 해가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야? 뭐 마약 같은 경우는 유해하겠죠? 근데 마약을 이제 뭐 섭취했을 때 사람한테 뭘 가할 수 있어? 위해. 그래서 마약 같은 유해 물질을 섭취하면 사람한테 뭐야? 위해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신변보호 업무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뭐야? 유해가 아니고 위해입니다. 앞에 뭐가 나왔어?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가 나왔으니까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에서 유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라목해 보겠습니다. 기계 경비 업무다. 이것도 중요한데, 기계를 이제 경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기계가 있을 텐데,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경비 대상 시설이 바로 기계에 해당하겠죠. 그 주변에 설치한 기기라고 해요. 기기에 의해서 감지, 그 다음에 송신이 뭐 보내지는 거죠. 감지해서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어디 외의 장소. 그러면 경비 대상 시설에는 기기가 있겠죠. 뭐 CCTV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감지해서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뭐야? 관제 시설이다. 뭐가 나왔어요? 관제 시설. 우리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네. 우리 수험생, 관제 시설이 무슨 말이야? 거기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관제 시설이란 교통, 항공, 해상 등 특정 분야의 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약간 느낌이 어때? 뭐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관제탑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교통이나 항공, 해상 등 특정 분야 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근데 이 관제 시설이 어디 있어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죠.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 기기로 수신하여 또 뭐 나왔어요?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 지금 중요한 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도난, 화재인데 아까 시설 경비 업무에서는 뭐가 들어갔다고? 혼잡이 들어갔어요. 호성에서는 도난, 화재고, 신변 보호니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위해했었고, 기계 경비 업무도 뭐야? 도난, 화재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중요한 것이 경비업의 업무를 보는데, 업무. 경비업의 업무인데 업무가 주로 뭐였어요? 도난, 또 화재. 이게 이제 주 업무 같아요. 도난, 화재고. 근데 아까 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혼잡도 있죠. 근데 혼잡은 누가 해당한다고? 시설 경비 업무다. 시설. 그러면 기계 경비 업무하고 시설 경비 업무하고 봤을 때 거기 시설 경비 업무는 뭐야?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장소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개 들어갔으니까 좀 혼잡하다 이렇게 좀 암기할까요? 좋습니다. 시설은 시설 및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목 보죠. 특수 경비 업무다. 뭐라고요? 특수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 우리 선생님, 관제 시설은 뭐였죠 아까? 기계 경비 업무였죠.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 특수 경비 업무 잠깐 보죠. 뭐야? 공항인데 항공기를 제외야 포함이야. 그래서 비행기, 항공기를 포함해서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이하 국가 중요 시설의 여기도 도난, 화재가 있죠.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경비가 들어가네. 경비.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네. 업무가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도난, 화재 말고 뭐야? 경비, 가드가 있네. 가드, 그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시설 경비 업무에서는 아까 뭐였어요? 도난, 화재, 혼잡. 도난, 화재, 또 혼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모르면 한다고? 시설 및 장소. 특수 경비 업무는 지금 보이는 게 뭐 있었죠? 공항, 항공기 포함하고 또 국가 중요 시설. 요게 이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뭐였어요? 도난, 화재가 똑같죠? 여기도 뭐야? 도난, 화재 똑같은데 뭐가 들어가? 얘는 또
경비가 들어갔어요. 경비, 가드. 그래서 시설이 혼잡하고, 다시 한번 시설이 혼잡하고, 특수 경비 업무는 뭐야? 경비가 들어가네, 경비. 그래서 특수 경비 업무는 중요한 게 경비가 들어가네요, 경비. 그래서 읽으실 때 좀 힘줘서 읽어볼게요. 도남화재 뭐야? 경비인데 특수 경비 업무다. 한 번 더 특수 경비 업무다. 한 번 더 특수 경비 업무다. 그러면 중요한 게 시험에서 국가 중요 시설이 뭔지를 물어볼 거예요. 특수 경비 업무에서는 키워드가 뭐라고? 국가 중요 시설에 도남화재 뭐야? 경비다. 해서 특수 경비 업무는 요게 중요하네. 경비가 들어갔고, 도남화재 경비. 시설 경비 업무는 뭐야? 시설은 시설 및 장소고 혼잡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 밑에 수험생 한번 읽어볼게요. 02조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읽어보죠.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그럼 국가중요시설이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인데, 국가보안 목표시설의 종류가 세 가지가 들어가죠. 공항, 그 다음에 항만, 원자력 발전소. 한 번 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것은 누가 지정한다? 국정원장. 그 다음에 이걸 국가보안 목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이 또 등장하네. 통합방위법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시험에서 국가중요시설이 뭐냐고 물었어요? 아까 등장하는 인물 2명 나오죠? 누가?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럼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게 뭐였어요? 국가보안 목표시설 이렇게 얘기하고, 세 가지 예시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 6번째입니다. 과목입니다.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한 번 더.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한 번 더.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무를 다 배웠는데 경비업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가 뭐냐?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가 있어.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시설 경비 업무, 기억해 보자. 시신. 그 다음. 호송 경비 업무, 시신, 기계 경비, 호혼. 다 뭐 암기법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시신, 호혼, 기특. 시에다가 니은 붙이니까 신. 호에다가 니은 붙이니까 호혼. 기특하다, 그죠? 다시 한번. 시, 신, 호, 혼. 그러니까 그냥 암기한 게 아니고, 시에다가 니은 붙이니까 신, 호에다 니은 붙이니까 혼. 기특하다, 그죠? 잘 하시네. 시가 뭐야? 시설,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신변, 보호 업무. 맞아요? 그 다음에 호, 호송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했던 거.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다. 그래서 시신, 호혼, 기특한. 여기 업무야. 혼자 한번 해볼게요. 경비 업무 6가지 한번 해보죠. 시, 신, 호, 혼, 기특. 잘하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도로가 나왔죠. 그러니까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위험이 있는 장소. 통행이니까 이것도 도로에 해당하네. 또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래서 여기는 도남화재가 등장하지 않고 교통사고나 혼잡이죠. 그래서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니까 글자에서 한번 기억해 보자. 혼잡, 또 교통, 유도 경비 업무다. 여기서는 그럼 뭘 방지하는 거야? 혼잡을 방지하고 또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거니까 굳이 뭐 암기할 건 없습니다. 그럼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좀 헷갈리는 게 뭐였어요? 아까 시설, 경비 업무는 아까 뭐야? 도난, 화재, 혼잡. 특수 경비 업무는 도난, 화재, 그 다음 뭐야? 경비가 들어갔구나.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 아까? 혼잡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도난, 화재, 혼잡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에서는 아까 중요한 게 뭐야? 국가
중요시설. 그 주체가 2명 나왔죠? 누구? 국가정보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80페이지가 끝났는데, 맨 하단에 보니까 07조가 있어요. 07조는 보니까 기계경비업체의 대응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 2조 1호 라목이 있어요. 아까 라목 다시 한번 읽어보자. 위에 라목, 기계경비업무. 혼자 한번 읽어볼게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그러면 도난 화재가 들어있는 게 지금 기계 경비 업무인데, 중요한 게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 기기로 수신이 됐어요. 그럼 수신을 했는데, 그 밑에 한번 다시 보자. 07조. 그 대응체제인데, 법제 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이하 기계 경비업자는 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제시설, 어디에서?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그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무슨 말이야? 내가 이제 수신 받았죠?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몇 분? 25분 이내에는 도착 어디까지 도착하는 거야? 경비 대상 시설이겠죠? 다시 한번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 시험에서 잘 묻겠네. 그래서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뭐야?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그러면 지금 기계 경비 업무인데, 대응 체제가 몇 분이었어? 늦어도? 야, 근데 25분인데, 시간을 왜 25분으로 했지, 근데? 루스 선생?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돼. 30분은 너무 늦고 30분 너무 없어 보인다? 10분, 20분에 명문화 시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늦어도 25분. 늦어도 25분.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어떤 의미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숫자를 누가 썼을 거 아니야? 법 만들면서. 여러 경험칙에 의해서 한 25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지 뭘 방지할 수가 있어? 도난이나 화재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어떤 경험칙에 의해서 아마 나와서 이렇게, 이 숫자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많은 그 시행착 거쳐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25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 2호입니다. 경비 지도사라 함은 뭐 하는 사람이야?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경비 지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구분이 일반 경비 지도사,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지도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경비 지도사는 아까 뭐가 했어요? 1기죠. 그러니까 경비 지도사는 어떤 사람이야?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높은 위치에 있네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매일 뭘 쓴다고? 일기를 써, 일기, 다이어리를 씁니다. 그러면 일반 경비 지도사가 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업무 몇 가지? 5가지 업무가 있어요. 이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계 경비 지도사. 5가지 업무? 이 사람은요? 몇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아까 업무가 있었잖아. 한 가지? 뭐야? 기계 경비. 그래, 아까 업무가 아까 뭐였어요? 시신호원, 기특이란 업무가 있잖아. 일반 경비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뭐야? 시신호원 특. 시신호원 특이고,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기계 경비 업무. 기계 경비 업무? 맞아요? 잘 모르겠다. 또 가볼까요, 한번? 3호 한번 읽어볼게요. 경비원이라 하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이하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경비원은요, 보니까 경비업자, 무슨 말이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데,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된 사람, 즉 고용인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과목에 보니까 뭐야? 일반 경비원인데, 일반 경비원은 1호 과목부터 라목까지 및 과목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경비원은 또 있는데, 일반 경비원은 뭐야? 다시 한번. 경비원의 종류가 뭐야?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 경비원이 있어. 맞아요? 근데 경비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 경비원. 일반 경비원. 업무가 몇 가지가 있다?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써 있어? 5가지. 뭐야? 시신호원 기특 업무 중에서 뭐야? 시신호원? 특이라고요? 기까지인데? 일반 경비원이 있고 뭐야? 특수 경비원이 있잖아. 그럼 말 그대로 특수 경비원이니까 이 사람은 뭐야? 특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비원은 시신호원 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경비원은 뭐야? 특수 경비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러면 특이죠? 특수 경비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암기법 딸 때 거기 순서는 뭐였어요 아까? 시호, 신기, 특, 혼이잖아. 순서대로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어요? 시, 신, 니은 붙이고 호, 혼, 기, 특인데 마지막 특이 뭐였어요? 특수 경비 업무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특수 경비원만 할 수 있는 거야. 특수 경비원. 아시겠죠? 또 보겠습니다. 4호 무기라 하면 보죠. 지금 보시면 2호 같은 경우는 업무 얘기를 안 했죠. 그냥 단순하게 구분을 하네요. 뭐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 지도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호 무기라 하면 인명 또는 신체 위해, 어디 위해가 나오네요.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그 무기가 권총, 소총인데 즉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거죠. 근데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안 되는 뭐야? 플라스틱 모형 권총, 소총 이런 거 무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권총, 소총 이 두 가지인데 시험에서 플라스틱 모형 권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고. 그 다음 5호 보죠. 집단 민원 현장이란 다음 강목의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잠깐 뒤에 볼까요? 거기 한번 문제 4번 잠깐 볼게요. 문제 4번 읽어보실래요?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 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아까 길했죠, 1기. 그러니까 경비지도사가 1기 쓴다고 해서 내가 지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뭘 쓴다고? 1기. 뭐였어 아까? 일반 경비 지도사 또 기계 경비 지도사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옳은 거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에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 국가 중요 시설에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도 해당된다. 그 시설도 해당되죠. 또 뭐 나왔어요 아까?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한 거죠. 2번이 맞네요. 3번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 판매된 권총, 소총, 군사기를 말한다. 근데 우리가 그 무기의 정의가 아까 뭐였어요?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가? 인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그럼 거기 보니까 인명 신체라고 돼 있는데 인명은 들어갔죠. 제작, 판매된 권총, 소총까지가 들어가네? 분사기 안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 보니까 제작된이라고 되어 있잖아. 제작. 아까 제작이야? 제작 판매야? 제작까지만 돼 있어 만들어진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정의는 공부할 때 토시 가지고 어떤 낱말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토시가 이제 조사인데 조사를 토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글자를 막 집어넣어요, 억지로.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는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 해서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여기까지 끝났어. 한 번 더 읽어보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4번 읽어볼게요.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특수경비원의 업무 하나밖에 없죠. 특수경비 업무, 특특입니다. 특특. 그래서 특특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경비 지도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이 사람 뭘 쓴다고? 일기를 쓴다 해서 일반 경비 지도사, 또 기계 경비 지도사. 그다음 경비원의 종류는 뭐였어? 1특이죠. 그래서 지도사는 1기고 경비원은 뭐야? 1특이야, 1특. 그래서 경비원은 하는 일이 좀 많아. 그래서 일이 아주 특급이야, 특급. 일이 많다. 경비원이 하는 일이 많다, 1특. 일반 경비원은 5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시신, 호원, 기까지고. 특수 경비원은 특수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경비 지도사가 뭘 쓴다고? 일기를 쓴다. 경비원이 일이 많아. 1특. 지도사 1기. 경비원 1특. 이렇게 해서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총, 소총 앞에 뭐 있었다고? 제작이야? 제작 판매야? 제작만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정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좀 보죠. 5호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집단 민원 현장에는 단 강목의 장소를 말한다 돼 있는데 그 암기법이 써 있죠. 노도행법이네요. 노도행법. 노도행 이게 법인데 집단 민원 현장. 집단 민원 현장에 관련된 것이 지금 집단 사람 많이 모여 있나 봐. 민원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다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장인데 거기에 법이 3개 나와요. 노가 아까 뭐였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가? 다시 한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 행정 대집행법. 여기 대집행이라는 게 뭐죠? 또 철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 시설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안 해. 그러면 어때? 행정 공무원들이 와서 대신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철거 업무를 집행하는 게 대표적인데 행정 대집행법 3가지가 있어. 그러면 행정 대집행하는 거 보니까 노점 사항이 있는데 막 철거 안 하고 하니 안 하니 막 서로 싸워.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이야. 한번 이렇게 철거 현장 본 적 있죠? 지나가다가. 그럼 하면은 누가 같이 이렇게 응원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노점 연합회에서 합니까? 노점 연합회가 막 달라붙죠. 그렇게 해서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그런데 좀 이권 다툼 많죠. 그런데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대표적으로 파업이죠. 먼저 파업할 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법이 3가지가 그다음 여기 노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노도 행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이해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사장인데 국제 행사장, 문화예술 체육 행사장인데 몇 명이야? 100명 이상이니까 100명부터입니다.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재건축 재개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목.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집단 민원 현장이니까 민원이 있는 장소다. 그 다음에 라모.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네, 그래서 여기도 이해 대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목.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거기 보시니까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인데 건물,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또 동산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다. 그다음 바목.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이 교재가 제가 밑줄도 많이 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까만 글씨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암기하는 업무, 암기할 것은 또 암기하게 제가 화살표 이렇게만 해놔가지고 암기법도 따드렸죠. 그래서 책을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 그 교재인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 더 좀 와 닿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 끝났는데, 이제 문제가 몇 문제 풀어야 돼? 14문제가 있어요. 14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한번 풀어보고, 우리 수험생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경비와 법령상 운반 중에 있는, 운반 중이죠.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운반 중에 있는 거 봐. 도난, 화재, 이 두 가지가 아까 업무였죠.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뭐였어요? 호선 경비 업무다. 그럼 어렵지 않은데, 아까 우리가 혹시 도난 화재 말고 또 첨부되는 게 있어서 뭐였어요? 시설 경비 업무에는 뭐야? 그 밖에 혼잡이 있었고, 또 특수 경비 업무에서는 도난 화재 말고 경비도 있었다.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2번. 경비와 법령상 용어의 정의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을 했어요. 신변 보호 업무다.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위해죠, 위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게 뭐랬어요? 위해라고 했었죠. 이건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게 위해다. 그다음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도난 화재 말고 하나 물어보면 경비죠? 그래서 경비 및 이거죠.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관제 시설, 관제 시설에서 이제 수신을 했어요. 늦어도 몇 분? 25분. 25분.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정답 1번이고 답 3번 보겠습니다. 경비 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같습니다. 혼자 한번 해볼게요. 시설 경비 업무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이게 옳은 거 묻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예. 근데 수신하여가 지금 보시면 이 문제의 키워드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수신해서 그거 아니죠. 수신은 어디서 하는 거야? 관제 시설인데 관제 시설이 안 나왔죠. 근데 관제 시설은 또 어디 있어? 경비 대상 시설 외에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혹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안 나왔지. 수신하는 게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의 수신이 아닙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 설치한 관제 시설, 그게 빠졌죠. 그 다음 도난 화재까지는 맞아요? 네. 맞다고요? 도난 화재는 혼잡. 우리 수험생 시설 경비 업무 자체가 이거하고 안 맞는데? 네네. 수신 요게 들어가면 뭐야? 기계 경비 업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80페이지. 다시 그 2조에 1호의 과목 읽어볼게요. 시설 경비 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하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그 다음에 거기 라목 읽어볼게요. 기계 경비 업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겁니다. 다시 잘 볼게요. 라목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묻자. 기계 경비 업무가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경비 대상 시설이죠. 그럼 시험에서 경비 대상 시설이 의미하는 게 뭐야? 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 아까? 과목에. 경비 대상 시설 괄호하고 놓고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서 시설은 뭘 얘기한다? 시설 및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과목에 써 있으니까 그때 한번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얘기 안 해줘. 그 과목에 보니까 뭐야? 이하 경비 대상 시설은 뭐야? 시설 및 장소를 얘기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목에 보니까 기계 경비 업무에 뭐야? 경비 대상 시설, 즉 시설 및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그때 잘해야 돼. 시설 경비 업무는 뭐야? 시설 및 장소인데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이 키워두고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는 관제 시설이 나와야 돼.
거기서는 도난, 화재까지만 끝이야. 다시 한번 가보죠. 82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막 서로 섞여놨죠?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에서의 그 정의가 아니고 기계 경비 업무의 정의를 섞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3번, 2번. 경비 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 지도사와 특수 경비 지도사로 구분한다. 지도사가 돼가지고 뭘 쓴다고? 일기를 쓰라고, 일기. 그래서 일반 경비하고 뭐야? 기계 경비 지도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지도사 일기. 뭐라고? 지도사 돼서 뭘 쓴다고? 다이어리. 일기를 써. 다이어리를 쓰라고, 다이어리. 일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특이, 아니죠. 일특가 경비원이었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특수경비원은 공항, 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특수경비원의 업무는 뭐야? 특수경비 업무죠. 그럼 뒤에 특수경비 업무가 나와 있나요? 맞죠. 그래서 공항, 항공기 포함해서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 이하 뭐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앞으로 가죠. 80페이지. 특수 경비 업무 그대로 읽어볼게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이하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게 뭐야? 특수 경비 업무죠. 특특이니까 뭐야? 특수 경비원만이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4번 읽어보죠. 11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은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다. 아까 100명 이상이니까 행사장인데 그 예시가 4가지가 나와 있었네. 국제 행사장, 또 문화 행사장, 문화예술 행사장, 그 다음에 체육, 그러니까 문화예술 체육 하니까 요건 좀 느낌 오죠? 국제란 말 기억하시고 100명 이상이니까 집단 민원 현장 맞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특특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사가 돼서 뭘 쓰자? 일기를 쓰자. 그 다음에 경비원은 일이 많지? 경비원은 일특.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 4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역시 옳은 거 물었습니다. 혼자 한번 해볼게요. 1번.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다시 한번. 지도사가 돼서 뭘 쓰라고? 일기를 쓰라니까. 일반 경비 지도사 또 기계 경비 지도사 이렇게 구분하죠. 일기를 쓰라니까. 그 다음에 2번. 국가 중요시설에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도 해당된다. 아까 했었고 3번.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 판매된 권총, 소총, 분사기를 말한다. 권총, 소총인데 판매까지 아니죠? 제작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정확한 워딩은 아까 뭐였는데 다시 한번 보죠. 워딩 어디에 써 있었죠? 무기. 4호에 써 있습니다. 4호에 아주 단독으로 나왔죠. 무기라 하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판매자가 들어갔고 분사기가 들어갔네요. 빼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특특이죠? 특수경비원의 업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특수경비 업무. 그 다음 5번입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했습니다. 시설경비 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게 뭐야? 경비 대상 시설.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이 나왔죠. 혼잡. 그래서 첫 번째 시설 경비 업무에서 도난, 화재가 기본적이고 혼잡이 들어갔죠. 그래서 혼잡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도 혼란이 아니죠. 혼잡, 소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난자가 들어가야 되죠. 아까 위해가 들어가는 건 뭐였어요? 위에는 신변보호. 신변보호 업무 이렇게 돼 있죠. 6번입니다. 경비업법상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되는 게 아까 100명 이상이죠. 정답은 4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행사장의 앞에 뭐야? 국제 문화예술 체육 다 맞네. 근데 인원수가 100명 이상이 되니까 정답은 4번. 7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읽어보죠.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사람이 들어갔을 때 위에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기계 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이게 지금 기계 경비 업무는 뭐가 들어가야 돼? 관제,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그 키워드가 빠졌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야? 도난, 화재, 혼잡이니까 시설, 경비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 경비 업무는 뭐가 들어간다고? 관제, 시설,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 그래서 그건 정의가 시설 경비 업무다. 3번. 호송 경비 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비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호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도난, 화재죠. 맞고 4번입니다. 특수 경비 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거기에 원래 워딩은 뭐였어요? 공항에 뭐 항공기 포함인데 거기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맞죠? 경비, 도난, 화재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건 2번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실히 틀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시비를 걸 수 있지. 항공기 포함이 왜 빠졌냐 했는데 뭐 그 정도 빠졌지만 여하튼 틀린 게 확실히 틀린 게 2번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틀린 걸 답을 찾으면 되겠죠. 8번입니다. 용의 정의 또 묻고 있죠. 옳지 않은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호송 경비 업무다. 맞아요? 운반 중 나와 있었고 도난, 화재 맞고 특수 경비 업무다. 한번 눈으로 볼게요. 예, 맞습니다. 경비, 도난, 화재 맞죠? 그 다음에 경비 지도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일기를 써야 되죠, 일기. 자꾸 물어보는 게 1특으로 묻네. 1특은 경비원입니다. 그래서 일기, 기가 뭐였어요? 기계 경비 지도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경비원은 1특이다. 맞아요?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1특 맞고 9번 보겠습니다. 역시 옳지 않은 거죠.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비업이라 하면 맞고 호송 경비 업무 운반 중 나와 있죠. 도난, 화재 나와 있고 특수 경비원 신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특수 경비원의 정의가 뭐였어요? 특수 경비 업무죠. 특특 해봐. 특특. 특수 경비원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죠. 특특. 무기람은 눈으로 볼게요. 임명 신체 나왔죠? 제작된 권총, 소총 등 맞네. 특특. 암기할게. 딱 정해졌네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지도사는 뭐였어요?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경비원은 봐. 일특. 그 다음에 특수 경비원은 특특. 특특이 뭔데? 특수 경비원이 특수 경비 업무를 하는 거죠. 특특은. 혼자 한번 해볼게요. 혼자 안 기뻐. 지도사는 일기를 쓰고 경비원은 일이 아주 많아. 특이 1특. 또 특특은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만.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지도사가 되면 일기를 쓰고 또 경비원은 일이 많다. 1특. 특특은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만을 수행한다. 이거죠. 10번입니다. 눈으로 보죠. 거기 보니까 관제시설 나와있죠. 뭐야? 기계 경비 업무다. 11번입니다. 집단 민원현장 옳지 않은 겁니다. 아까 법이 3개 나와 있었나요? 뭐야? 노도행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 이런 말 없었죠. 법이. 그 다음 12번. 집단 민원현장 해당하는 거 물었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자. 1번. 건축법에 따라 철거 명령이 내려진 장소. 지금 아까 법이 집단 민원장에 관련된 법이 뭐야? 노도행이죠. 아까 노가 뭐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 다음에 도시 및 환경, 주거환경정비법, 행정대집행법. 건축법이 아까 안 나왔잖아. 그래서 노도행이 빠졌고 1번 안 돼요. 그 다음 2번.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뒤에는 맞네. 그죠?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가 맞는데 일단 100명 이상이니까 틀렸고 3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도시개발지. 아까 노도행에서 도시개발법이 아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에 해당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수험생 재건축 재개발 차이가 뭐지?
재개발 재건축 차이. 이거 어디에 써 있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거든. 재개발 재건축 차이가 뭐야? 재건축은 그 특정 건축물만 거 재개발은 그 일대를 재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도로 주택 무슨 말이야? 도로가 대표적 기반 시설이거든요. 기반 시설도 안 돼 있고 주택도 너무 노후돼 있어. 열악해. 그러면 도로까지 해서 다 뜯어 고치는 거 있지. 이거는 재개발이야.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뭐 동작구 노량진 수험생 많은데 거기 가면 도로 되게 좁거든요. 고시원도 많고. 재개발이라고 해. 재건축은 보통 강남 재건축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기반 시설은 잘 돼 있어. 도로는 잘 돼 있는데 건축물이 좀 오래됐어. 그래서 주택 건축 이런 거 주택만 새로 딱 짓는 거지. 그러니까 재건축은 뭐 강남 재건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로든 기반 시설이 잘 정비가 돼 있는데 너무 노후가 됐다 주택이 그럼 재건축이고 기반 시설 도로 자체도 엉망이고 주택도 너무 오래됐다 이때만 재개발이죠. 어디에 나와 있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개발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래서 우리가 집단 민원 현장도 잘 나와 시험에 뭐 도행인데 뭐의 줄임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노가 뭐였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도는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이거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 마지막에 행정 대집행법이다. 정답은 4번이고 13번입니다. 경비 법령상 기계 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건데 기계 경비 업무야? 읽어볼까요? 기계 경비 업무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정확한 워딩이죠. 그래서 기계 경비 업무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2번입니다. 기계 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조문이죠. 보니까 오경보가 있죠. 오경보. 오경보가 무슨 말이야? 잘못 내린 경보다. 그러니까 경보가 미스테이크 된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미스테이크 되죠? 뭐 이렇게 짐승들, 뭐 새, 쥐 이런 것들이 이제 건드려가지고. 근데 이 오경보에 대한 정보를 조치 결과내 오경보에 대한 네. 지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오경보인 경우에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몇 년? 1년간 이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뒤에 또 배워요. 3번 보죠. 기계 경비업자는 경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기계 경비 운영 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한다. 무슨 말이야? 경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기계 경비 운영 체계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오경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미리 해줘야 돼. 언제? 경비 계약을 체결하는 때, 이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틀린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 4번에 틀린 건데 숫자가 있나? 네. 그 15분이라고 써 있잖아. 아까 본 적 있지 이거는. 25분. 정답이 4번이네.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4번. 기계 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너무 빨라. 언제까지? 25분까지는 줘야지.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풀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2번, 3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볼 거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혼자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일반 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야, 중요한 얘기죠. 없다, 그지? 그래서 특특이죠? 특수 경비원만이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일반 경비원은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일반 경비원을 할 수 있는 거 시, 신, 호, 혼, 기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 중요 시설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과 거기까지 맞네요. 그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을 말합니다. 아, 거기 뭐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국가 중요 시설에서 뭐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읽어보죠. 11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은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한다. 아까 행사장이 네 가지가 있었나? 국제, 문화예술, 체육까지 있었고 100명 이상이니까 110명 맞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익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다. 아까 무기의 정의가 뭐였어요? 권총, 소총까지 맞는데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는이죠? 그래서 모형 플라스틱은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로 볼 수 없다. 맞고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기까지 했는데 해보니까 어때? 정의에서 문제 많이 나오. 그리고 꼼꼼하게 좀 보아야겠다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득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처음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도 만들어 드릴 건데 모의고사 풀 때도 먼저 직접 푸셔서 내가 어디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부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헷갈리는 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려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80페이지 정의가 있었고요. 경비업 1호 경비업이라고 해서 그 업무가 있었죠. 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6가지. 시, 신, 시에 니은 붙이니까 신, 호에 니은 붙이니까 혼. 기특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기계경비업자의 대응 체제는 경비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몇 분? 25분 이내 도착. 요거 기억하시고 81페이지 경비 지도사의 구분은 뭐였어요? 아까 일기를 써라. 경비원은 일이 많아. 특, 일특이죠. 그 다음에 특수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특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무기의 정의가 있었고 제장만 있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은 집단 민원 관련된 것이고 법 세 가지가 뭐야? 노도행인데 노가 뭐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파업이죠. 도는 뭐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 대집행법 이거 기억했고 그 다음에 행사장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인데 몇 명 이상이다? 100명 이상이니까 100명 부터입니다. 100명 이상이면은 99명은 안 되죠. 100명 이상 했으니까 100명 부터입니다. 100명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파트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